구글 프로덕트 매니저 이예민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뜻깊은 행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다음 관계자 여러분들께 아이구글 대표에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오늘 드릴 주제는 위젯 가젯의 국내 현황과 전망인데요. 오늘 위젯 가젯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발표를 시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에릭 슈미츠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작년 5월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작년 5월에 서울 디지털 포럼에서 에릭 슈미츠가 이렇게 발표를 끝내고 이제 Q&A 세션에서 어떤 분의 질문을 받고 답했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슬라이드 한 장을 마지막에 껴넣었는데요. 그때 에릭 슈미츠가 대답했던 대답이 오늘 우리의 주제인 위젯 가젯과 가장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왔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은 구글이 바라보는 웹 3.0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거기에 대한 에릭 슈미츠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잠깐만 틀어볼게요. 네, 이때 그 에릭 슈미츠가 대답을 했던 거는 다시 보면은 주로 앞부분을 이제는 농담 삼아서 분명히 웹 2.0은 마케팅 텀이고 웹 3.0은 방금 전에 네가 방금 만들어낸 말일 것이다 라고 농담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웹 3.0에 대한 그 에릭 슈미츠의 답변은 아주 오늘 지금 우리가 위젯 가젯을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다 써봤습니다. 잠깐 보면은 이것은 추측건데 분명히 어플리케이션일 것인데 그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은 굉장히 좀 작고 그다음에 데이터는 클라우드 안에 숨겨져 있고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은 디바이스와 상관없이 PC든 모바일 환경이든 간에 돌아가야 되고 그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빨라야 하며 다시 위젯하고 가젯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저블 해야 되고 소셜 네트워크나 이메일 같은 그러한 종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바이럴리 디스트리뷰션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며 끝부분에는 이제는 사용자가 찾아가는 정보가 아니라 어떤 정보가 사용자를 찾아오는 하지만 그게 맞지 않는 정보가 아니라 사용자한테 딱 맞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끝맺음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주제인 위젯 가젯이 이러한 정의와 가장 잘 맞는 어떤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공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위젯 가젯, 제가 편의상 가젯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위젯 가젯에 대해서 이미 개발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개발을 할 예정이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하시거나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위젯이나 가젯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한 번쯤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가젯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오늘 발표의 특성이 중간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 있어요. 질문을 드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상품이 갈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젯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만화 제목을 지금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 가운데 빨간색 밑에. 네. 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추억의 우리 형사 가족들. 이거 보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을 거예요. 중간에 음악을 듣다 보면은 뭐라고 합니다. 딱 단어 하나를. 네. 가제트 형사는 의뢰인이 주는 어떤 요구, 그러니까 즉 사용자의 니즈가 주어지면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서라도 그 임무를 훌륭하게
이 만화를 훌륭하게 마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여하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형사 가제트에 나오는 이런 개념이 여러 가지 멀티퍼포스를 가지는 어떤 작은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개념을 잘 설명한다 싶어서 지금 다시 한번 이걸 틀어봤습니다. 아주 옛날 거라서 네, 못 잡았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구글에서는 이러한 가젯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젯 API라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 가젯 API가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곳은 영문이라 좀 죄송하긴 하지만 code.google.com에 들어가 보시면은 가젯 API에 관한 진짜 방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오늘 code.google.com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가젯에 대한 데피니션이라고까지는 좀 어렵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찾아봤습니다. 세 가지를 찾아봤는데 세 가지 모두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심플한 HTML과 자바스크립트 어플리케이션이고 이것은 웹페이지나 아니면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 가능해야 된다라는 말을 간단하게 두 줄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가젯은 미니어처인데 작은 미니어처인데 어떠한 페이지든 어떠한 웹사이트든 간에 그것을 놓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건 이제는 구글 code.google.com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글의 수많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젯은 미니 어플리케이션, 좀 작은 부분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죠. 미니 어플리케이션인데 XML, HTML, 자바스크립트로 쓰여지고 그리고 어떠한 사이트든 그 다음에 아이구글 올컷, 그 다음에 오픈 소셜 컨테이너, 아니면 데스크탑이랄지 그 이외에 구글 프로덕트 이외의 다른 어떠한 웹사이트에서도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가젯에 대한 어떤 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가젯을 쓸까요? 가젯 말고 그냥 제가 하나 뚝딱뚝딱 HTML 파일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왜 가젯 API라는 것이 필요하고 왜 컴패러블한 호환성이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필요할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가젯에 대해서 왜 가젯인가라고 이제 또 code.google.com을 찾아보시면 세 가지 부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만들기 쉬워야 된다. 아까 보셨듯이 HTML,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XML 이런 것을 통해서 수많은 이그젬플과 함께 빌드를 그러니까 요 가젯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굉장히 쉬워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가젯 API 익스텐션 버전을 요 다음 이그젬플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멀티플 사이트에서 다 호환 가능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서 어디든 들고 가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구글 부분인데 현재 구글 같은 경우 아이구글에 가젯을 등록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아이구글 조금 이따 이제 숫자를 보여드릴 텐데 어마어마한 숫자의 유저에게 그러한 본인이 만든 가젯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이 만드는 부분도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만든 가젯을 수만 명이 쓰고 있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비즈니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광고의 플랫폼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가젯을 만들기 위한 도구 가젯 API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저는 개발자는 아니기 때문에 가젯 API에 대한 기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이고 그 부분은 세 번째, 네 번째 세션을 통해서 개발자분들께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젯 API에 대한 어떤 의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젯 API를 왜 써야 될까? 그 다음에 우리는 왜 공통적인 API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 좋은 레퍼런스 몇 가지를 이그젬플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글에서는 2만 개가 넘는 가젯이 지금 디렉토리 내에 등록이 되어 있고 등록되지 않은 가젯만 해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많은 가젯들을 누가 개발을 하고 있을까라고 먼저 생각을 해봤을 때 저기 옆에 보이는 파란 부분은 구글이 만드는 부분이고 구글은 정말 작은 포션의 그 가젯을 만들고 있고요. 대부분은 바늘 쪽에서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계신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예를 들어 신문사랄지 방송사랄지 본인의 컨텐츠를 더 많은 유저들한테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만들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제 개발자분들께서 재미로 본인의 어떤 재미난 가젯을 개발해 놓은 것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를 하고 싶어서, 친구하고 나누고 싶어서,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이북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고 싶어서 아주 다양한 목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이 개발을 할 때 당연히 공통 API가 있으면 편할 텐데, 현재 그 전 세계에서 가젯과 관련된 이 위젯 가젯과 관련되어서 가장 넓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구글 가젯 API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가젯 API와 그다음에 가젯 API의 종류 몇 가지와 그다음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리스트가 어느 정도 될까, 누군가 개발을 하고 있을까라는 걸 다이어그램으로 좀 그려봤는데요. 코어 아주 기본적인 가젯 API가 존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익스텐션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익스텐션들은 구글이 보유를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덕트를 기반으로 해서 제공이 무료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픈소셜도 그 중에 하나고요. 지도도 있고, 파이낸스도 있고, 캘린더 API가 이제 가젯 API랑 붙어서 재미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고, 광고도 있고, 스프레드शी트, 문서 도구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젯 API 익스텐션들을 사용을 하는 회사라고 하면 플랫폼들은 아이구글을 비롯해서 이렇게 많습니다. 셀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걸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들보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로 치면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키노트 스피치랄지 웰컴 스피치에서도 여러 좋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구글이 지향을 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가젯을 스스로 만든다기보다는 이런 것을 이코시스템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쪽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Users Like You라고 이 폰트 같은 경우는 구글 폰트 찾아보시면, 이렇게 웹에서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타입하는 대로 구글에서 이렇게 예쁜 폰트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걸 하면서 개발자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그렇다고 비즈니스 쪽을 간과를 하긴 좀 그래서요. 우선 해외 사례 중에서 수많은 사례가 있겠죠. 그러니까 위젯 가젯의 국내외 사례를 할 때 비슷한 것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따다다다다 리스트업을 계속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싶어서 지금 한번 이그젬플로 들어봤습니다. 레픽시스라는 곳인데요. 레픽시스는 본인의 사이트에다가 구글 가젯 API를 이용해서 가젯을 만들어서, 너무너무 예쁜 가젯을 만들어서 그곳에서도 퍼갈 수 있도록 해놓고, 그리고 아이구글의 가젯 디렉토리에다도 올려놨습니다. 사용자들은 여기서 본인한테 너무나도 필요한 가젯들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측면으로 봤을 때 여기 광고 가젯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광고 가젯이 그냥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재미난 피처와 함께 들어가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 효과도 나타낼 수 있고, 이게 미국에서 처음에 이제 문치가 됐었는데, 이제 아이구글의 특성상 전 세계에 다 비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하러 영문 버전만 이렇게 두냐, 너무너무 예쁜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소개를 하고 싶다라고 요청들이 들어와서, 레픽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개 나라 언어로 이 사이트를 개편을 할 사이트가 아니라 이제 가젯들을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구글에서의 어떤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의 가장 큰 거는 월드와이드 비접을 하다는 것을 이 레픽시스가 좋은 예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우선 아이구글은 둘째치고 위젯 가젯에 대한, 아까 저희 사회자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젯 가젯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아직은 저는 무르익지 않고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좀 잘 시스테매틱된 그런 시도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
다음에서 발표한 위즈뱅크는 정말 좋은 모델로 제가 해외에 나와서도 현재 사례로 소개를 하고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의 굿 이그젠플은 위젯뱅크라고 생각해서 여기다 띄워봤습니다. 위젯뱅크가 왜 좋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랩픽6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한 가젯들만 이렇게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위젯뱅크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을 가젯 API 환경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다른 똑같이 그러니까 이코시스템을 그대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저희와 미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기획을 하셨고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모델을 많이 따라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었었는데 지금 위젯뱅크 같은 경우는 아주 훌륭하고 특히 이제 한국적인 UI에 맞는 위젯들이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어드밴스된 그런 기술들이 더 들어가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젯 API 익스텐션들 그런 기능들이 더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파워풀한 가젯들을 사용자분들이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서 이그젠플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익스텐션 중에서 그 스프레드시트 익스텐션 부분인데 여러분이 구글 문서 도구에다가 어떤 굉장히 많은 양의 자료를 주룩 엑셀 파일에 넣듯이 써놨어요. 숫자를. 그것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내 홈페이지에서 받아보고 싶다. 그것도 그래피컬리 라고 했을 때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이 모션 차트라는 건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데이터를 생성을 할 수 없으니까 우선 데이터가 오픈되어 있는 것을 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라는 곳을 보면은 동적 그래프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추가를 하고요. 지금 제가 아까 이미 등록을 해놔가지고 여기 미리 나왔는데요. 원래는 여기를 눌러서 이제는 설정 변경하기 위해서 데이터 소스를 조금 전에 카피한 그런 데이터 그 파일을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여기를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 자료 파일 위치만 알려주면은 나타낼 수 있는 재미난 가젯. 이게 지금 이거 하나가 아니라 조금 전에 보셨듯이 굉장히 여러 가지 가젯 API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게 문서도구 쪽에 어떤 API뿐만 아니라 맵스랄지 파이낸스, 심지어 광고까지 수많은 API들이 함께 제공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좀 더 어드밴스된 기술들이 함께 도입이 되면은 더 좀 풍부한 위젯 가젯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사실 아이구글도 가젯 API를 이용한 가젯 컨텐츠를 담아내는 컨테이너거든요. 그래서 위젯뱅크, 랩픽6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구글 쪽이니까 아이구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구글이 아이구글이라는 것을 기획할 때의 목적은 구글의 첫 번째 클래식 홈페이지라고 불리는데 너무 심심하죠. 너무 심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획일화된 그런 페이지를 사용자한테 강요를 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퍼스널라이즈드 홈페이지라는 그런 컨셉하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은 뭐냐면은 유니크한 퍼스널 익스피리언스를 제공을 한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남자애는 뭐 얼터너티브 음악을 좋아하고 서핑을 좋아하고 22살짜리 이런 두 사람의 서로 다른 특징이 서로 다른 홈페이지로 그것은 무엇으로 서로 다른 컨텐츠, 서로 다른 가젯의 구성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는 완전히 퍼스널라이즈에 포커스한 그러한 아이구글의 모습이었는데 제가 한국으로 이것을 도입을 할 때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다운을 시키고 아무래도 한국 유저들에게
한국 유저들은 이렇게 개인이 스스로 커스터마이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를 해서 이건 최근에 론치된 첫 번째 아이구글의 첫 번째 페이지인데 사용자한테 맞는 부분을 미리 정의를 내려서 제공을 해주는 쪽으로 컨텐츠를 모아서 하지만 여전히 사용자는 제 입맛대로 여기 있는 이미지 슬라이드쇼 죽이고 다른 거 넣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아이구글의 장점을 충분히 살린 채로 첫 번째 페이지를 제공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의 첫 번째 페이지, 여러분의 스마트한 첫 번째 페이지, 개인을 위한 부분인데 사실 아주 새로운 시도는 아니고요. 해외에서는 기업의 첫 번째 페이지도 아이구글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 이그젬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델 같은 경우에는 아이구글의 가젯을 이용을 해서 그들의 첫 번째 페이지를 꾸미고 그다음에 그리고 사용자가 여전히 그것을 다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네요. 아이구글은 현재 42개 언어로 70개 나라 이상에서 70개 이상의 나라에서 지금 사용이 가능하고요. 지난 2년 동안 구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프로덕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여러분께서 혹시 관심이 있으셨다면 미국에서 최근에 론치됐던 새로운 버전의 아이구글을 아마 아셨을 텐데 그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각 가젯이 눌렀을 때 맥시마이즈 모드, 그러니까 캔버스 뷰를 넓은 창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롭게 디자인을 한 부분인데요. 구글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가젯은 조그만데 이걸 더 조그맣게 갈까? 크게 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용자 니즈 조사도 하고 엄청난 마켓 조사를 통해서 이 조그만 공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어느 순간에 존재를 하고 이거를 타파할 유저의 니즈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 하에 이런 캔버스 뷰를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캔버스 뷰를 가지게 되면 훨씬 더 자세한 정보를 자세하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버전은 그런 UI나 UX적인 어떤 변화 이외에도 구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오픈 소셜,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의 소셜 그래프를 가젯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소셜 개념을 도입한 가젯의 경우는 이따가 네 번째 세션에서 저희 엔지니어께서 간단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넘어갈게요. 아까 전에 저희 조원규 사장님께서 미션 얘기를 제가 클로징을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미리 해버렸는데 원래 구글 발표가 대부분 미션으로 시작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것을 끝맺음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의 미션을 이렇게 보시면은 세상의 정보를 잘 정돈해서 쉽게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도록 만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위젯 가젯, 오늘의 주제는 위젯 가젯의 미션으로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보자면은 세상의 컨텐츠를 위젯 가젯으로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잘 전달을 해주자라는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번째 퀴즈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요. 너무 쉬워서 어떻게 하지? 가젯 API를 이용한 가젯 플랫폼을 이용한 사례 중에 가장 모델이 모범이 될 만한 국내 사례를 말씀을 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구성이 Q&A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박캠프 쪽에서 오픈 세션 쪽에서 제가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Q&A를 받도록 하겠고요. 여러분께서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엔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왔어요. 엔드로이드 폰에서 그러니까 완벽한 풀 브라우징 환경에서 아이구글이랄지 가젯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오픈 세션에 있을 테니까 오셔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